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지난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하여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검찰이 재청구를 하느냐의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재청구의 전례가 있고 그때도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검찰이 재청구해가지고 결국 영장이 떨어지도록 만든 전례가 있으므로 영장 재청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측이 유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한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대목이므로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영장 재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이게 판사 탄핵 사유가 아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난 6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1차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유창훈 부장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기각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의 직무해당성 여부, 금품 수수 여부, 그리고 금품 제공 약속 성립 여부 등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시점에서의 피의자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라는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영장 기각 사유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그러자 검찰이 그 뒤에 한 달 동안 작심하고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재청구를 해서 물론 이때는 영장실질 심리를 한 판사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남 부장판사였습니다. 윤재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그때는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작심을 하고 추가 수사를 해가지고 추가 혐의를 영장에 기재한 것이 영장 발부의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떤 거냐면은 박영수 씨가 특검 시절에 딸 박모 씨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11억 원의 대여금이라는 이 돈의 내용을 파악을 한 겁니다. 검찰은 딸 박모 씨가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받았다는 25억 원의 성격 규명에 나서가지고 그 중에서 11억 원은 대여금조로 받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딸과 공모하여 박영수 씨가 딸과 공모하여 11억 원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돈의 액수가 8억 원에서 1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재청구를 하려면은 보강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보강수사를 어디에 하느냐, 초점 어디에 하느냐 하는 것은 이 영장 기각 사유를
읽어보면은 아, 요 대목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데가 있습니다. 즉 유창훈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직접적으로 공사의 사업 배제를 지시를 했다든지 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검찰이 어떻게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직접 증거에 가까운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유창훈 부장판사의 이 판결문 내용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장이 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굉장히 어려운 조건 하나를 붙여가지고 직접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 없다는 것보다는 부족하다. 요 조건을 내세웠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보강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의 경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대북 송금의 경우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즉 이재명이 조폭 출신 사업가 김성태가 800만 달러를 환치기식으로 해가지고 그 달러를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가져가가지고 천안함 폭침 지령범 테러리스트죠. 김명철에게 갖다 준 거, 요게 이재명 지사는 모르고 밑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그래서 피의자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 뭐 이런 지금 영장 기각 사유가 제시되었으니까 요걸 돌파할 만한 더 구체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하에 이런 사안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영장 재청구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죠. 영장 기각문에는 대북 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을 한 자료는 부족하다. 즉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이재명 측근의 어떤 압박은 인정되는데 이재명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 이게 유창훈 부장판사는 아예 작심을 하고 영장을 기각하려는 목표를 세워놓고 직접 증거 제시하라고 하는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직접 증거가 꼭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상당한 증거가 있고 상당한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있으면 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파할 만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할 만한 추가적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의해서 재청구의 명분을 세울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서 재청구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런 누명을 뒤집어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동아일보까지도 사설해서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300번 이상 해가지고
결국 구속도 못 시켰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동아일보까지 그런 사설을 쓰는 정도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검찰 편들 사람 없습니다. 또 다른 건 국민의힘은 왜 유창훈 판사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이 기각문에 나와 있는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이 기각문을 읽어보면은 유창훈 부장판사는 정치판사입니다. 내가 정치판사라고 아예 고백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즉 민주당의 현직 대표이므로 공적 감시, 언론의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거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로서 그 권한을 남용하여 증거인멸에 나설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한다. 이렇게 돼야 논리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재명이 보여준 행태는 증거인멸 또는 사법방해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국민 그리고 언론의 눈앞에서 흘러갔는데도 유창훈 부장판사는 그걸 상무시해버리고 기자들의 감시하에 있으니까 증거인멸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똑같은 기각문에 쓰여져 있는 요겁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다 했습니다.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된다고 했는데 위정교사는 언제 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경기도지사 할 때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할 때 검사 사칭 관련 사건에서 한 증인을 압박을 해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하도록 위정을 했다 이겁니다. 위정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를 봐서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고 경기도지사직도 유지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었다. 그 점을 즉 그 어마어마한 위정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시절에 언론의 감시하에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제1야당 대표니까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보다 더 힘이 센 제1야당 대표로 있으면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더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목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나는 정치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것을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헌법이나 법률 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봐가지고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즉 검찰은 재청구, 국민의힘은 탄핵. 왜냐하면은 이런 말도 아닌 영장 기각문이 나와도 법원의 판단이므로 존중해야 한다. 이거는 노예근성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번에 이 제도의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큰 사건에서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하도록 하면 안 되죠. 합의부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이고 또한 국민의힘의 탄핵 검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은 지금 법무부나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유창훈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에 대한
법리적인, 논리적인 반박문을 국민들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하는 게 정치권 생리입니다. 감사합니다.